안녕하세요. 미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7일 오늘의 미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별일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엊그제 별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제 아내랑 저랑 이제 둘이 한가한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이 뭐였냐면, 저희 아들이 농구를 하다가 좀 심하게 다쳤다. 그래서 데리고 지금 좀 병원에 응급실에 가야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깜짝 놀라서 둘이서 이제 학교를 가서 아들을 데리고 근처에 있는 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팔이 완전히 부러진 건 아니고요. 금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3주 정도 이제 캐스트를 하고 지내야 됩니다. 깁스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아들은 음악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하고 피아노를 매일 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루에 2시간 정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팔이 그 모양이 돼서 앞으로 한 3주 동안은 수영도 못하고 또 바이올린도 못 켜고 피아노도 못 치고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세용지마라는 말이 다시 한번 떠올랐는데요. 이렇게 팔이 이렇게 다쳤으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좋은 점은 있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그 브리티시 스쿨은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학기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지금 치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평소 같으면 저희 아이들은 하루에 이제 1시간 반에서 2시간 수영도 해야 되고 또 제 아들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 피아노도 1시간 정도 좀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공부할 시간이 많아야 한 2시간 정도 남아 있을까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도 2시간 이상 공부하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하루에 한 4시간 이상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성적이 좀 잘 날 것 같은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요. 이제 팔을 다쳐서 샤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직접 샤워를 시켜주거든요. 머리도 감겨주고.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아빠가 직접 샤워를 시켜주면서 좀 굉장히 좀 친밀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춘기에 좀 접어들어서 서먹서먹해졌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제 아들이 좀 가깝게 느껴지는 이런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서요. 팔이 부러진 건 좀 안 좋은 일이었지만 좀 의외로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최근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셨으면요. 그 와중에도 밝은 부분을 좀 찾아서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5월 7일 준비된 오늘의 빅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도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댓글은요. 서근성님께서 남겨주신 글입니다. 엔비디아가 코닝과 광섬유 제휴를 한다고 하는데 크레도나 루멘텀의 전망은 어떨까요? 같은 광섬유여서 함께 상승할까요? 아니면 경쟁 관계가 되어서 하락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 시간 전에 여기 관련된 그 미준의 한마디 기사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사를 제가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코닝과 광섬유 공급 그리고 기술 제휴를 맺은 것은요. 그냥 한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넘어서 데이터 센터의 완전한 광학화를 선언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상 데이터 센터의 연결은 구리선으로 주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구리선에서 광학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쐐기를 박은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엔비디아가 광섬유 관련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뉴스를 보고 루멘텀의 악재로 해석하는 투자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루멘텀은 코닝의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파트너십의 본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죠. 엔비디아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요. 코닝 전용 광학기술 공장 3곳을 신설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고요. 이는 AI 렉스케일 시스템에서 구리 배선을 코닝의 광섬유로 대체하는 코패키지드 옵틱스 전략의 핵심 인프라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광통신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요. 코패키지드 옵틱스라고 부르고요. 나중에 이제 CPO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이게 광통신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딜은요. 엔비디아가 지난 3월에 코히런트 그리고 루멘텀에 각각 20억 달러씩 투자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자, 이 얘기는 최근에 2달 상간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파트너십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구리 연결해서 광통신으로 넘어가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코닝은 그 공급망의 3번째 축에 해당한다. 3번째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닝은 루멘텀 그리고 코히런트가 만드는 레이저가 빛을 통과시키는 광섬유 유리 자체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건 것 같은데요. 두 기업은 광섬유 생태계의 레이어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코닝이라는 회사는 유리 광섬유 자체를 만듭니다. 자, 우리가 연결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데이터를 보내는 통로, 즉 도로를 얘기하는데요. 이 도로를 유리를 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코닝입니다. 자, 그런데 루멘텀은 뭐냐면요. 레이저 트랜시버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빛을 통해서 빛을 발생 수신하는 액티브 컴포넌트를 만드는 기업이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통신할 때, 데이터를 이제 광통신으로 보낼 때 루멘텀은요. 어떻게 보면 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닝 같은 경우는 유리로 된 고속도로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코닝과 루멘텀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요. 상하 공급망 관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엔비디아의 최근에 행보를 보시면 실리콘 포토닉스 에코시스템 파트너, 즉 광통신의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안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미 들어가 있죠. TSMC, 폭스콘, 코히런트, 루멘텀, 수미토모 일렉트릭 이 모든 기업이 이미 이 에코시스템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 딜이 바로 코닝이다. 코닝이 이 파트너 명단에 등재된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월 달에 엔비디아로부터 20억 달러를 투자받은 루멘텀에게 오늘 코닝 딜이 의미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코닝의 미국 광섬유 생산이 10배 정도 확대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루멘텀이 만드는 레이저 컴포넌트의 수요 파이프라인이 동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CPU 공급망 완성도가 향상된다. 자, 따라서 상용화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공급망 병목이 해소될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루멘텀의 제품이 계속해서 채용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생태계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요. 아, 정말 루멘텀이라는 기업의 역할이 대단하구나. 이걸 우리가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오늘 뉴스는요. 루멘텀 입장에서도 명백한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코닝은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팀인 거죠. 루멘텀은 레이저를 만들고 코닝은 그 레이저가 지나가는 유리관, 고속도로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오늘 딜은 루멘텀의 시장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루멘텀이 필요한 인프라의 규모를 확인시켜주는 강력한 촉매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서근 성님 질문에 대한 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루멘텀 말고 크레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잖아요. 크레도는 조금 더 복잡하죠. 왜냐하면 크레도 같은 경우는 원래 구리 가지고 통신을 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근데 구리 연결을 최근에 이제 광통신으로 좀 진화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근에 광통신에 떠오르는 기업을 인수합병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추세에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니다. 하지만 크레도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사업에는 분명히 지금 그러니까 구리통신은 이제 해가 저물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크레도에게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크레도는 적절하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진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화면에 S&P 500 맵이 나와 있는데요. 오래간만에 굉장히 바람직한 그림이 펼쳐져 있죠. 최근에 몇 주 동안 굉장히 도드라지는 특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른 섹터는 비교적 굉장히 부진했는데 딱 두 개만 좋았죠. 첫 번째는 AI 수혜주,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 섹터였죠. 그래서 오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 와중에서도 AI 수혜주는 힘을 잃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머지 섹터는 굉장히 부진했다. 시장의 폭은 좁아졌었죠. 자, 그런데 오래간만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에너지 섹터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 얘기는 오일 가격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어제 호재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요. 악시오스라는 매체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양해 각서 MOU 작성에 근접했다라고 합니다. 이 합의문은요. 전쟁 종결 선언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등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룰 30일간의 협상 창구를 열어줄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도 내용에 따라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108달러 이상에서 97달러까지 급락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다양한 섹터에서 힘을 낼 수 있었다. 결국은 유가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조금 약화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사라지면 결국은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도 좋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고 결국은 미국 증시는 달릴 수 있다. 이러한 희망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어제 11가지 섹터별 성적을 보시면요. 딱 두 개만 떨어졌죠. 유틸리티 그리고 에너지만 마이너스를 보였고요. 에너지 섹터는 무려 4%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테크주가 2.66%, 산업주가 2.59%, 원자재 1.71%, 그리고 임의소비재, 경기를 타는 임의소비재가 1.52%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시장의 폭은 조금 넓어졌겠죠. 그래서 어제만 해도 52.68이었는데요. 55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세가 좋은 종목도 55%가 넘어가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60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폭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장의 폭이 많이 좁아졌던 걸 생각하면 드디어 시장의 상승세가 좀 넓어지고 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빅스는 여전히 굉장히 긍정적이죠. 보시는 것처럼 하락 추세가 지켜지고 있고요. 이제는 17.4까지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200일 이평선은 18.29이기 때문에 점점 더 200일 이평선에서 멀어져 가는 거고요. 최근에 1년 동안의 추세를 보시면 이렇게 빅스가 계속 떨어지다가 이 부분까지 오면 반등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14입니다. 자, 그래서 14 근처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겠죠. 그때는 좀 사람들이 지나치게 안이하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안심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또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갭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이 부분은 Fear and Greed 인덱스로도 확인이 가능하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지수 역시도 미국 증시가 조금은 더 달릴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는데요. 공포 탐욕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은 탐욕이 넘치는 시장에 들어서긴 했죠. 하지만 68이기 때문에 75까지 가려면 한참 더 올라가야 됩니다. 따라서 극적인 탐욕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상승 여력이 조금은 더 남아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이스 스탁이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도 마찬가지죠. 75를 넘어서면 탐욕인데요. 지금은 71이기 때문에 과욕 단계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제 과욕 단계라는 것은 좀 시장이 뜨거워졌다는 거고요. 투자 전략을 좀 보시면 고평가된 주식의 점진적인 이익 실현을 검토할 시점이다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의 분량을 늘리는 시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씩 현금 비중에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 미준 포트폴리오의 성적인데요. 어제도 대부분의 종목이 좋았습니다. 일단 AMD가 스타였죠. 무려 18.6% 단 하루 만에 폭등 추세를 보였고요. 두 번째로 암홀딩즈가 13.6%나 올라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델테크놀로지가 오래간만에 10% 이상 급등하는 좋은 추세를 보였는데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어닝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같이 서버를 만드는 기업인 델 컴퓨터가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는 TSMC 플러스 6.36%, 엔비디아 플러스 5.77%. 엔비디아가 정말 오래간만에 급등 추세를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전반적으로 함께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좋거든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 추세가 당분간 유지되기를 바람해 봅니다. 자, 다음으로 벌티브가 플러스 5.25%, 마이크론이 플러스 4.12%, 웨스턴 디지털 플러스 3.85%, 코히런트 플러스 2.66%, 크레도 테크놀로지 플러스 2.44%, G보노바 플러스 2.17%, 마벨이 플러스 2.01%, 샌디스크 플러스 0.26%. 자, 그리고 네 종목이 떨어졌는데요. 브로드컴이 최근에 좀 잠잠하죠. 그래서 어제도 0.45% 떨어지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셀레스티카도 최근에 좀 좋지가 않습니다. 0.91% 추가적으로 떨어졌고요. AAOI가 마이너스 1.12%, 그리고 루멘텀도 5.06% 떨어졌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루멘텀도 떨어지고 AAOI도 떨어지고 위에 있는 코히런트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7% 낙하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지금 엔비디아와 코닝의 파트너십 때문에 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걱정할 수도 있는 이슈이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량주 포트폴리오인데요. 모멘텀 포트폴리오에 없는 종목만 살펴보시죠. 어제는 탈렌에너지가 6.52%나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밖에도 구글이 2.83% 추가적으로 상승했고요. 메타도 좋았습니다. 1.31% 상승, 아마존도 플러스 0.53%. 자, 이렇게 골고루 어제는 상승한 종목의 수가 하락한 종목의 수를 월등하게 넘어가는 기분 좋은 장세였습니다. 오늘의 메인 기사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암이라는 기업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암이 최근에 이제 미준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무려 13.6% 폭등했거든요. 자,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6.4%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주가의 변동성이 너무나 극심한 종목인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암 전략을 좀 어떻게 짜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미준의 한마디를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그 핵심 메시지는 암이라는 종목을 지금 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조금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 여기에 관련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미준의 한마디를 전달해 드리기 전에 암이라는 기업의 현재 상황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기사 하나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은요. 암의 주가 실적 발표 후 급등락, 수요가 너무 강해 공급이 못 따라간다라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암홀딩즈의 주가가 수요일 날 장 마감 후 거래에서 급격한 변동을 보였습니다. 회사가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개발 신형 칩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공급망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영진이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는요,
실적 발표 직후에 급등했다가 갑자기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추가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는 시간의 거래에서 6% 이상 하락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암의 주가는 정규장에서는 13.6%나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AMD의 강력한 실적 발표 덕분이었죠. AMD는 2030년까지 CPU 시장 규모 추정치를 2배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냥 CPU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CPU 시장 규모인데 그거를 2배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암 역시도 CPU에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제 발표된 실적과 가이던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분기에서 암의 라이센싱 매출은요, 8억 1,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고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이던스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 그게 뭐냐면 암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형 칩이 있는데요. 이 칩에 대해서 회기년도 2027년, 2028년 합산 기준으로 20억 달러 규모의 수요를 확인했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전의 추정치가 10억 달러였기 때문에 2배로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이 있죠. 자, 그게 뭐냐면요. 공급망이 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이 이유로 매출 전망치는 기존의 10억 달러 수준을 유지했다. 자, 그래서 지금 암이 새롭게 신형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CPU거든요. 근데 이 CPU를 2027년, 2028년에 원래는 한 10억 달러 정도 매출을 올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20억 달러까지 가능하다. 굉장히 수요가 넘쳐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공급망이 아직 제대로 갖춰주지 않아서 20억 달러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10억 달러만 일단 유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요. 이번 분기에 가장 저조한 부분은 로열티 수익이었고요. 암 기반 칩의 출하량이 예상보다 부진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암이라는 기업이 도대체 어떤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은요, 본질적으로 CPU 칩과 소프트웨어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인 명령어 집합 구조, 이거를 우리가 보통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CPU의 아키텍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인텔과 AMD가 주도하는 x86 아키텍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가장 주도적인 아키텍처죠. 자, 이거는 인텔이 만든 거고요. 인텔이 만들었지만 인텔과 AMD가 모두 사용하는 아키텍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CPU는 사실상 인텔과 AMD가 과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CPU도 그렇고 아니면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도 그렇고 인텔과 AMD가 양분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강자가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암이라는 거죠. 그래서 암 역시도 아키텍처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ISA입니다. 자,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암이 만드는 수익은요. 칩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설계를 제공하고 애플, 엔비디아, 삼성, 퀄컴 등 고객사로부터 라이선싱 및 로열티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암 기반 칩은요, 오랫동안 저전력 기기의 선택지였다. 그래서 전력의 효율성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암을 이용한 이러한 기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 최초의 아이폰에 삼성이 설계한 암 기반 칩이 탑재된 이후 모바일 기기의 폭발적인 성장이 암을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명령어 집합으로 만들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암의 생태계가 그렇게 크지 못했죠. 근데 컴퓨터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러면서 모바일 혁명에 가장 커다란 수혜를 입은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암입니다. 자, 왜냐하면 암에서 만드는 반도체는 저전력이었기 때문이죠. 전력이 적게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처음에 쓸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몇 시간 쓰고 나면 에너지가 방전되잖아요. 이 배터리가 방전되는 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좋은 핸드폰이었죠. 자, 그때 암 기반으로 만든 칩이 여기에서 독보적인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암 기반 CPU가 나오는데요.
이제는 성능과 에너지 효율의 균형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보다 까다로운 워크로드 영역으로 확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모바일 생태계를 넘어서 애플이 만드는 맥, 일부 윈도우 PC, 그리고 이제는 데이터 센터에서도요, x86 칩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자, 원래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CPU는요, 인텔 아니면 AMD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드디어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AWS, 아마존이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 클라우드, 이렇게 3대 클라우드 기업 모두 자체적으로 CPU를 만들었는데요. 그 CPU가 바로 ARM CPU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업계 선도적 AI 서버에는요, 자체적으로 설계한 ARM 기반 CPU 36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그레이스인가 그랬잖아요.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CPU는 대부분 다 x86였습니다. 그 얘기는 인텔 아니면 AMD가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AWS, 애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모두 자체 CPU를 개발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역시도 자체 CPU를 개발했다. 자, 그런데 이 네 개 기업 모두 ARM 베이스다. 이게 가장 커다란 키 포인트입니다. ARM 칩은 이제 데이터 센터의 핵심 연산 자원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따라서 CPU도 이제 ARM 기반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의 커다란 역사적인 일이 생겼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 CPU를 직접 제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CPU를 만들 때 아키텍처를 제공한 거고요. 이제는 그들이 직접 그들만의 CPU를 직접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칩은 ARM AGI CPU로 명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AI가 이제 AGI로 한 단계 넘어가면 그때 우리가 독보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야망이 숨어 있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칩은 메타 플랫폼즈의 자체 AI 칩인 MTIA와 결합된 서버 형태로 출하될 예정이다. MTIA는 이 가속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GPU를 대체하는 자체 칩이죠. 그래서 이거랑 ARM이 만드는 ARM AGI CPU가 하나로 엮어져서 서버 형태로 출하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고객사가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 하지만 ARM은요, ARM AGI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재무적으로 의미 있는 기여는 2028년 회계년도, 2028년 3월에 끝나는 이 회계년도부터 될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출이 는다거나 아니면 이 순이익이 는다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2031년 회계년도 ARM AGI 매출을요 150억 달러로 전망하는 회사의 로드맵에 기반한 높은 밸류에이션을 멀티플을 반영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출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자체 칩은 이제 개발에 불과하니까요. 자, 그런데 2031년 회계년도가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정도 지나면 이 매출이 150억 달러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꼬집고 있는 거죠. 자, ARM의 2026년 회계년도 매출은 50억 달러가 되지 않습니다. 49억 달러거든요. 자, 따라서 이 칩은 회사의 막대한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은 높죠. 지금 매출이 50억 달러에 불과한데 50억 달러도 되지 않는데 나중에 이 ARM이 만드는 AGI 칩의 매출은 150억까지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이 잠재력 하나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ARM은요, 자체 칩 제조에 뛰어들면서 영업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익 마진은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조정 영업 이익률은 전년도에 53%에서 49%로 오히려 하락을 했고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요. ARM은 원래 라이선스랑 아니면 로열티에서 대부분의 수익이 창출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진이 높은 기업이 자체 칩을 개발하고 연구 개발비를 쏟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진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미준의 한마디를 통해서 ARM이라는 종목에 지금 투자하는 게 적당한 시기인지 여기에 대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요. 테크 주식의 주가는 새로운 제품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하면서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에는요. 대체적으로 부진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투자의 결실이 시장의 컨센서스 그리고 실적의 가이던스에 반영되는 시점부터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물론 이 패턴이 100% 공식처럼 작동하진 않습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죠. 자, 하지만 고평가 테크 성장주에서는요,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구조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패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암 투자 전략에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메타, 엔비디아, AMD, 테슬라, 아마존을 예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투자를 확대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2021년에서 2022년 메타버스에 엄청난 투자를 지속하고 있었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에서 2022년까지 쿠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했었죠. AMD는 2015년에서 2016년에 젠 아키텍처, R&D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요. 테슬라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모델 3를 생산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2018년, 2019년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은요,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AWS 그리고 물류 인프라에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면서 만년 적자 기업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죠. 자, 그 당시에는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투자가 확대되는 시기에는 주가는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그리고 나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뿌린 대로 걷는데 걷기 시작하면 기업이 발표하는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고 또 더불어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주가는 실제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투자 확대 국면,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요, 영업이익률이 압축되죠. 그러면 EPS가 정체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월가의 컨센서스가 떨어지거든요. 월가의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매도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부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수요 시그널이 가시화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는요, 실제 재무 반영되기 한 6개월에서 18개월 전인데요. 그때부터 슬슬 경영진이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죠. 그리고 계약이 됐다라는 수주를 공시하기 시작하고요. 시장의 컨센서스 역시 갑자기 상향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가에서 컨센서스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요, 굉장히 강력한 매수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서 슬슬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 되죠. 그러면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달 매 분기마다 컨센서스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이러한 사이클에 진입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실제로 2013년 중반부터 2024년까지 엔비디아가 이 2단계, 3단계를 빠르게 지나가면서 주가가 폭등한 바가 있죠. 자, 그리고 2025년 작년부터 올해까지는요, 메모리 그리고 스토리지 반도체 기업들이 2단계, 3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은 3단계에 가 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암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가? 이게 우리가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 투자 확대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조정 영업이익률이 53%에서 49%로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이익률이 마진이 하락한다는 것은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게다가 암 AGI CPU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구축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게다가 고객사, 그러니까 엔비디아, 구글, AWS가 사실 암의 고객사인데요. 이제는 고객사랑 경쟁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암은 지금 실적 반영 단계라기보다는 스토리 확장 단계에 가깝다. 즉,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물론 암이 진행 중인 변화의 잠재력은 굉장히 큽니다. 자, 왜냐하면 2026년 회계연도 매출이 50억 달러가 되지 않는 기업이잖아요. 현재 49억 달러를 1년에 만드는 기업인데 AGI CPU의 매출은요, 앞으로 150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숫자의 시점입니다. 과연 언제부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인가?
현재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기대는 2028년 이후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회사의 가이던스와 시장 컨센서스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닝 발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암의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요, 다음과 같은 시장의 메시지를 반영하고 있다. 자, 그 메시지는 뭐냐면요, 수요는 좋다, 성장 잠재력도 좋다. 자, 하지만 지금은 가격이, 즉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은 미래를 당겨왔다. 따라서 이제는요, 스토리가 아니라 공급, 매출, 마진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시장이 2028년 회계년도 반영을 아마 2027년 회계년도 중반부터는 미리 시작할 것이다. 항상 6개월에서 12개월을 앞서가잖아요. 자, 그 얘기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12개월에서 15개월 후인 2027년 중반부터는요, 암 AGI 공급망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수주가 공시되기 시작할 거고, 또 가이던스 상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때까지 기다리면요, 추격 매수 비용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겠죠. 자, 특히 AMD의 라이젠 사례를 보면요, 실제 칩이 출시되기 전 한 6개월에서 9개월 전부터 이미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더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암의 장기 스토리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데이터 센터 CPU 시장에 침투하고 있죠. 지금 메가테크 기업들이 만드는 자체 CPU를 다 암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만들고 있잖아요. 자, 게다가 자체적인 CPU, 암 AGR을 만든다. 이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입니다. 자, 하지만 현재 주가는요, 그 스토리의 성공을 이미 너무 많이 반영하고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상적인 진입 또는 비중 확대 시점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보다는 2026년 말,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올해 말부터 아니면 내년 초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 시점까지는요, 현재의 소량 비중을 유지하면서 캐탈리스트를 기다리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요,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은 보통 인터뷰 영상이잖아요. 그리고 인터뷰에 나오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의 대가라든지 아니면 전문가가 등장하는 인터뷰죠.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요, 기업의 CEO가 나오는 영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의 CEO가 나오는 영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특히 이제 젠슨왕이 나오는 영상을 가장 좋아하죠. 자, 오늘은 루멘텀의 CEO가 등장합니다. 마이클 헐스턴인데요. 자, 과연 루멘텀의 CEO가 보는 루멘텀의 비즈니스는 어떻고 또 향후 전망은 어떻고, 자, 직접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7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요,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과 질문도 아울러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루멘텀의 CEO인 마이클 헐스턴 씨를 모셨습니다. 마이클 씨, 오늘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대화를 앞서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 측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의 맥락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AMD는 실적 발표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자사 성장 스토리의 가장 빠른 성장 동력이자 가장 큰 동력이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활동이 현재 루멘텀의 가장 큰 성장 동력입니까? 100%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은 데이터 센터에 매우 특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엔비디아, AMD, 인텔이 제공하는 컴퓨팅 자원을 연결하여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AI 모델을 구동하고 추론 작업을 수행하는 거대한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회사가 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빛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즉, 빛을 연결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컴퓨팅 클러스터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속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이클 씨, 데이터 센터의 성장 스토리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거대 우량 기술주
미디어 및 통신 기업들인 하이퍼스케일러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귀사의 사업 중 어느 정도가 그러한 유형의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까? 반면 그러한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다른 데이터 센터 건설업체나 부동산 투자 신탁 리아이티스를 대상으로 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귀사의 사업이 소위 매그니피센트 치블과 같은 기업들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으며 그 외의 기업들과는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저희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결국 의존하게 되는 인프라의 중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내부의 이 모든 컴퓨팅 클러스터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결 구조가 바로 저희가 활약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은 분명히 환상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지난 1년 동안 1000%를 훨씬 상회하는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리츠나 에퀴닉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이퍼스케일러 고객들이 주도한 결과입니다. 데이터 센터 내부에 들어가는 하드웨어가 바로 저희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치들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지출 생태계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특정 두 회사, 즉 오픈 AI와 엔스로픽의 약속과 서약에 의해 주도되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와 추정치가 있었습니다. 루멘텀과 같은 회사의 CEO로서 오픈 AI와 엔스로픽이 내놓는 사업 계획뿐만 아니라 향후 지출 계획과 같은 동향에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엄청난 주의를 기울입니다. 물론 저희는 엔스로픽이나 오픈 AI와는 한 단계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추론, 학습, AI 컴퓨팅 모델을 생성하는 하드웨어가 저희의 주요 고객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근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곳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동향을 매우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엔스로픽과 오픈 AI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드웨어 지출을 유발하고 결국 저희와 같은 공급업체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